병원 직원들은 항상 새로운 간호사에게 조롱을 퍼부었다. 저 거지나 좀 돌봐. 아마 그 사람은 너랑 결혼해 줄지도 몰라. 수간호사인 라리사 박은 차갑게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더럽고 초라한 노숙자가 누구인지, 그를 구한 간호사가 어떤 인연을 마주하게 될지를. 잠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나라가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확인해주세요. 매일매일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안나는 지친 얼굴로 하얀 가운을 고쳐 입으며 주름을 펴고 있었다. 시립병원에서 일한 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긴장된 근무, 예기치 못한 호출, 선배들의 냉랭한 태도에 지쳐버렸다. 특히 라리사 박, 수간호사의 싸늘한 시선은 견디기 어려웠다. 뭐, 또 잘못했어? 라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안나는 최대한 중립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라리사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무슨 벌이냐? 하필이면 너를 왜 나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네. 그녀의 말투에는 짜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안나는 어깨를 살짝 으쓱였지만 그저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작은 도시에선 그녀가 꿈꾸던 명문 의료센터에 취직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일 좀 해보고 싶어. 라리사는 조소를 머금고 눈을 가늘게 떴다. 안나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 그럼 응급실로 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술 취한 인간들로 신날 거야. 너한테 딱 맞는 일이지. 라리사는 비웃으며 자리를 떴다. 안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응급실로 향했다. 이건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벌칙이라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사람이란 부자든 가난하든 술에 취했든 아니든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내기로 했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머리에 더러운 붕대를 감은 술 취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술에 잔뜩 취한 남자는 겁먹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옆에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년의 여성이 남편을 당장 진찰하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다. 안나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함을 듣고 있는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서서 중재하듯 섰다. 남자는 그녀를 노려보며 물었다. 너 뭐야? 안나는 눈길을 피하지 않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혈액 검사를 위해 체열하겠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주사기를 들고 피를 뽑았고 그조차도 놀라며 눈썹을 올렸다. 몇 시간이 흐르자 응급실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았다. 안나는 몸은 지쳤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감에 힘을 얻었다. 신입, 너 왜 여기에 배정된 거야? 한 간호사가 비웃듯 물었다. 그 순간 중년의 남자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따뜻한 인상을 가진 그는 안경을 벗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새로운 간호사인가요? 네. 안나는 살짝 머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라리사 박한테 찍힌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직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웃었고 남자는 따뜻한 찻잔을 건넸다. 인사합시다. 이 친구는 베로니카고 전 이반 서박사입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며 향긋한 향에 숨을 돌렸다. 1시간 뒤면 다시 난리 날 겁니다.
이반선은 시계를 힐끔 보고 말했다. 왜요? 안나는 의아해했다. 간단해요. 지금 다들 술 사놨을 거예요. 자정 넘으면 판매 금지거든요. 지금은 집에서 조용히 마시고 있을 거고 곧 부족해지면 거리로 나올 거죠. 안나는 이 경험 많은 의사의 말에 감탄했다. 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가 덧붙였다. 그 순간 베로니카가 안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라리사, 박한테 말해볼게요. 네가 일하는 걸 지켜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 안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베로니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 안나는 가슴 깊이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수간호사는 아직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료들은 그녀의 노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안나는 하품을 겨우 억누르며 피곤한 손을 주물렀다. 이반 서박사의 말대로 정확히 1시간 뒤 응급실은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가장 먼저 도착한 환자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40살 정도의 남자였다. 온몸에 타박상과 멍 자국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나는 환자를 진찰 중인 의사 옆에서 물었다. 그냥 담배 사러 편의점에 나갔어요. 환자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근데 술 취한 애들이 나한테 시비 걸더니 의사는 그의 상처와 긁힌 자국들을 확인하며 말했다. 골절은 없지만 상처는 치료가 필요해요. 드레싱실로 옮깁시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를 옮기자마자 경찰의 보호를 받은 또 다른 환자가 들어왔다. 젊은 남자로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이 친구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 걸다가 맞았습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남자는 코를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안나는 한숨을 쉬며 치료 준비를 했다. 많이 아프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만지며 물었다. 그럼요. 그가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날 버렸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안나는 그의 감정을 이해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고 곧 다음 진료실로 옮겨졌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환자는 계속해서 몰려들었다. 안나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이 일했다. 마침내 새벽 5시 무렵 잠시 평온이 찾아왔다. 이반 서박사는 장갑을 벗고 피곤에 젖은 간호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잠시 자도 됩니다. 몇 시간 후면 다시 아침 환자들이 몰릴 테니까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라리사박이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래, 결국 내 대해 고자질했니?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제가요? 아니요, 전 아무 말도. 안나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라리사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이반 서박사가 나타났다. 라리사박,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라리사박은 날카롭게 돌아섰다. 뭘 말하고 싶은 거죠? 혹시 당신네 부서에 능력 있는 간호사가 있으니 괜히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라도. 맞습니다. 그녀는 환상적인 간호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반 박사의 말에 라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환자를 맡기도록 하죠.
라리사는 교활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안나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복도 끝 침대에 있는 노숙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지요. 그녀가 돌보게 하죠. 안나는 이반 박사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한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아요. 안나는 입술을 꼭 다물고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거기 낡은 커튼 뒤 낡은 침대 위에는 마르고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살폈고 잠시 인상을 찌푸렸다. 마치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이반서가 그의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이상하군요. 그는 환자의 상태를 보며 중얼거렸다. 며칠 동안 굶은 것 같은데 탈수 증세는 없어요. 손발은 동상에 걸렸고 며칠 동안 추위 속에 노숙을 했나 봐요. 안나가 대답했다. 아마도 강추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반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전 이 사람을 도울 거예요. 그녀는 수간호사 라리사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라리사는 커튼 너머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것처럼 안나가 포기하리라 생각했다면 오산이었다. 안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를 지키겠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낡은 옷을 벗기며 최대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려 했다. 더러움과 굳은 피 밑으로는 수많은 멍과 깊은 상처, 그리고 동상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단련되어 있었다. 이 사람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야. 안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반 박사가 다시 곁에 다가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근육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분명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운동선수거나 육체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크네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왜 거리에서 쓰러져 있었던 걸까? 이반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환자의 맥박을 재고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비춰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심한 저천증, 영양실조, 다수의 외상, 뭐가 있었던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안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손에 든 소독약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신중하게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으며 호흡이 고른 것을 확인했다. 그때 라리사박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아직도 저 사람 붙잡고 있어.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안나는 몸을 일으키며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환자예요. 돌봐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봤자 고마워할 리도 없지. 라리사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요한 건 환자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다. 그 순간 환자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제 말 들리세요? 안나는 조용히 물었다. 남자는 간신히 눈을 떴고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디죠? 병원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안나는 그의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골랐다. 물 조금만 주세요. 안나는 얼른 컵을 들고 그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그는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안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하지만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부탁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안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잘 이어지지 않았다. 당신은 반드시 들어야 해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 안나는 그를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대체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왜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 절박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안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들어 있었지만 이따금 눈썹이 경련하듯 떨렸다. 안나는 그의 흐릿한 속삭임을 떠올리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지금 그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의 회복이었다. 무슨 사연이 있든 그의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는 것이 먼저였다. 아침은 소란스러웠다. 병동의 교대 근무가 시작되었고 라리사 박이 다시 근무에 들어섰다. 그녀는 안나를 힐끗 보더니 얄밉게 웃었다. 아직도 내 애지중지하는 그 환자 옆에 붙어있니? 안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았다. 라리사 박과는 싸우는 대신 무시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걸. 그러나 그녀가 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병동 복도에 갑작스럽게 굽은 구두소리와 함께 낯선 기운이 흘렀다. 잘 다려진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한 노인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단호한 눈빛과 굳건한 걸음걸이를 지닌 인물로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말보다 먼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위가 조용해졌다. 안녕하세요. 노인은 부드러우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리사 박이 놀란 얼굴로 얼어붙은 차에 다가갔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대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복도 끝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꽂혀 있었다. 드미트리,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나는 그 이름에 반응하며 고개를 돌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의 눈꺼풀이 떨리며 서서히 떠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저 사람이 바로 환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 아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헤맸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남자는 침대로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드미트리야. 환자는 희미한 숨을 내쉬며 힘겹게 눈을 뜨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노인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 말을 믿지 않았던 나를 용서해다오. 안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상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어떤 크고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라리사 박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는 아직 매우 쇠약한 상태입니다. 라리사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남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 아이를 즉시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단은 단단했다. 지금 당장입니다. 제 말 들리셨죠? 라리사는 입을 열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섰다. 몇 분 후 환자는 이송 준비에 들어갔다. 스트레처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다. 이동하기 전 드미트리는 마지막으로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깊었고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고마워요. 그녀는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그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이별의 아쉬움을 느꼈다. 어쩌면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라리사 박은 그가 떠난 방향을 향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기대는 하지마. 금방 너 같은 건 잊어버릴 거야. 그녀는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러나 안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칭찬을 바라며 일하지 않았고 보답을 바란 적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안나는 다시 평소처럼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 그날의 일이 남아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녀가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다른 시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어때? 재벌한테서 연락은 왔어. 간호사 한 명이 간단한 인사처럼 물었다. 안나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몸이 저절로 굳어졌다. 또 다른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선물은 받았어? 아니면 저택 열쇠라도? 안나는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며 피곤함을 감췄다. 얘들아, 제발 그만해.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가장 성가신 건 라리사 박이 새로운 공격거리를 찾은 듯 했다는 점이었다. 어머, 안나씨, 내 말 맞았지? 결국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 그녀는 지나가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안나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화가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 왜 사람들은 그녀가 단지 욕심 때문에 그를 도왔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조차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안나는 일부러 드미트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환자들, 끊이지 않는 서류 업무, 정신없는 교대 근무 속에서 그녀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갔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니, 기다린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병동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잠시 숨을 멈추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그날도 별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안나는 사무용 서류를 정리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복도 너머에서 들리는 말소리,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퍼져나왔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무슨 일이에요? 안나는 옆 간호사에게 무심히 물으며 차트에 서명을 남겼다. 간호사는 뭔가를 말하려다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었다. 안나는 무언가 낯선 기운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그였다. 드미트리.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예전보다 한층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의 뒤에는 역시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따라왔고 그들이 경호원임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는 그 누구도 보지 않았다. 오직 드미트리만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순백의 백합과 부드러운 장미가 어우러진 고운 꽃이었다. 안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쉰 듯한 음색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드미트리.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다시 찾아올 거라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 순간 더욱 놀랐다. 독일에서 방금 돌아왔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치료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병동 복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간호사들, 직원들, 라리사 박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라리사의 표정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했지만 그녀조차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안내게 내밀었다.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아 들었다.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리며 현실감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안나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산책이라도. 그의 눈에는 오만도 억지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다. 안나는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후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복도 안에서 명확하게 울렸다. 그럼 내일 이곳으로 모시러 올게요. 그는 한 번 더 미소 짓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병원을 나섰고 두 경호원이 뒤를 따랐다. 복도는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가 무언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본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안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자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새로운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안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시선은 자꾸 시계를 향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예전보다 더 뜨거웠고 속삭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다. 자신이 왜 약속을 받아들였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가보라. 들어봐라. 퇴근 시간이 되자 병원 앞에 검은 고급 차량이 도착했고 드미트리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드미트리.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배고프시죠? 안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녁부터 하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늑한 레스토랑이었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자리. 드미트리는 그녀의 의자까지 정중히 빼주며 자리를 권했다. 웨이터가 메뉴를 놓고 사라진 후 드미트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안나 씨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하나 없이 진심이 가득했다. 당신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손을 맞잡으며 작게 말했다.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냥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 병원에서 모두가 절 포기했어요. 그런데 당신만은 묻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지, 뭘 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셨죠. 안나는 그 말에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듯한 떨림을 느꼈다.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드미트리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거리는 한산했고 공기는 선선했다. 차에 도착했을 때 드미트리는 문을 열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안나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안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일주일 뒤에 떠납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로요? 사업 때문에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의 불빛이 창 너머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기다려 달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단 하나만 알아주세요. 안나는 조용히 그의 시선을 다시 마주보았다.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차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말로는 다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한 정적이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차에서 내리며 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드미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말한 뒤 문을 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 다음날 안나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았고 그녀도 그렇게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날 밤의 식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간호사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땠어? 재벌이랑 저녁 먹는 기분은? 한 간호사가 비꼬듯 웃으며 말했다. 선물이라도 받았어? 아니면 대저택 열쇠? 또 다른 간호사는 깔깔 웃었다. 안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히 말했다. 얘들아,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점점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다. 바로 라리사 박이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롭게 생긴 화제거리에 더욱 기세등등했다. 그래 안나? 내가 뭘 했니? 결국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했잖아. 라리사 박은 느릿한 걸음으로 그녀 옆을 지나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왜 모두 그녀가 돈을 쫓아간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녀는 진심이었다. 자신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부터 단지 환자한 사람으로서 정성을 다했을 뿐이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웠고 그녀조차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며칠이 더 흘렀다. 안나는 일부러 드미트리를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병원은 여전히 바빴고 그녀는 환자 하나하나에게 집중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다. 간호사실로 들어오던 찰나 책상 위에 놓인 꽃병이 눈에 띄었다. 고운 색의 꽃다발, 정갈한 포장지, 그 어디에도 메모 한 장 없었다. 이거 너 거야. 옆에서 정리 중이던 위생 담당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안나는 순간 당황했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꽃을 옮겨 테이블 한쪽에 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안나 씨. 그 익숙한 목소리. 그녀는 숨을 멈췄다.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럼 토요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이번엔 혼자예요. 경호원도 없어요. 그냥 우리 둘만. 그날 아침 드미트리는 평소보다 편안한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차에 타자 그녀는 물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죠.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고 이내 도착한 곳은 바로 동물원이었다. 안나는 눈을 깜박이며 놀란 얼굴로 물었다. 진심이에요? 그럼요. 전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안나 씨도 좋아하길 바랐어요.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안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그녀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약하고 상처투성이었던 환자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진솔하고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화려한 배경이나 돈으로 그녀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 순간들을 나누고 싶어 했다. 안나는 점점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와 함께 걷고 동물들을 바라보며 웃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점점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예전부터 여기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드미트리가 고백하듯 말했다. 이제 시간이 생겼군요. 안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시간을 내야 할 이유가 생겼죠. 그의 말에 안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 남자에게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았다. 그날은 그렇게 천천히 흘러갔고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다시 차로 돌아왔다. 차가 조용히 도로를 달리는 동안 드미트리가 말을 꺼냈다. 안나 씨,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일주일 뒤 떠납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알아요. 사업 때문이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기다려 달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건 이기적인 말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꼭 전하고 싶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안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파도처럼 감정이 밀려들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뒤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안나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인가가 시작되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안나는 더 이상 드미트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병원은 여전히 바빴고 그녀는 환자와 서류, 끝없는 근무표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빠져나간 빈 공간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어. 하지만 누군가 병동으로 들어올 때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여전히 심장은 본능처럼 반응했다. 그리고 그날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으려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병동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복도 너머에서 갑작스럽게 북적이는 소리, 낮고 분주한 남성들의 목소리, 빠른 발걸음이 이어졌다. 간호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고 공기가 달라졌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안나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옆에 있던 간호사는 말문을 열려다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말없이 뒤를 가리켰다. 안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숨을 멈췄다. 그가 돌아온 것이었다. 드미트리. 그는 완벽하게 정제된 모습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어둡고 고급스러운 정장, 잘 정리된 머리카락, 자신감 있는 눈빛. 그의 손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상징이 들려 있었다. 거대한 붉은 장미꽃 다발이었다. 병원 복도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그를 조롱하던 이들마저도 말없이 바라보았다. 간호사들은 속삭이던 입을 다물었고 심지어 라리사박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드미트리는 조용히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눈은 오직 안나만을 향하고 있었다. 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안나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은 눈빛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요. 그가 한쪽 무릎을 꿇는 순간 복도 전체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만이 안나의 귀를 울렸다. 그는 검은 정장의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얇은 플래티넘 링에 작은 보석이 은은히 반짝이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안나, 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단 하나를 확신했죠.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걸. 당신이 날 살렸고 나를 바꿨고 나의 모든 세상을 바꿨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럽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복도 어딘가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조용히 감탄했다. 라리사박은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았지만 안나는 그 모든 소음을 잊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복도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키스해요라 외쳤고 누군가는 축하해요를 속삭였다.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안나는 눈물이 핑 도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안나. 정말로. 그 순간 안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상처투성이의 남자,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녀가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이 남자. 그는 운명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생 전체를 바꿀 인연을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평범한 병원에서, 그저 환자 하나를 정성껏 돌보는 일에서 이런 일이 시작될 줄은.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